중국 외교를 이해할 때 가장 많이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중국은 상대에게 하는 말과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처음부터 다르게 설계한다는 점입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의도된 이중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가장 정교하게 사용했던 지도자가 바로 후진타오였습니다. 2006년 후진타오는 미국을 방문해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만납니다. 당시 미중 관계는 겉으로는 안정돼 보였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팽팽했습니다. 무역 갈등, 대만 문제, 인권 압박, 그리고 중국의 부상에 대한 경계까지 미국은 공세적이었고 중국은 아직 방어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지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맞서면 충돌이고 침묵하면 굴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후진타오는 전혀 다른 언어를 꺼냅니다. 시였습니다. 후진타오가 인용한 건 당나라 시인 이백의 행로난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막힘과 혼란으로 시작합니다. 길은 험하고 갈림길은 많고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는 좌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길은 어렵지만 언젠가는 바람을 타고 바다를 건널 때가 온다. 후진타오는 바로 이 마지막 의미를 선택했습니다. 자, 이 메시지는 두 방향으로 동시에 작동합니다. 먼저 미국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 시는 미국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지금 관계는 어렵다. 갈등도 많다. 하지만 배를 뒤엎지 말고 같이 건너가자. 여기에는 패권 도전도 없고 질서 전복도 없습니다. 경쟁은 인정하지만 충돌은 피하자는 신호입니다. 네, 후진타오는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다라는 말을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로 그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말은 중국 내부에서는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중국 인민에게 이 시는 이렇게 들립니다. 지금은 길이 막혀 있다. 아직은 우리가 앞서 있지 않다. 하지만 바람은 언젠가 분다. 즉, 지금은 참아야 할 때지만 결말은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미국을 이긴다는 말을 직접 하지 않고도 그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대외적으로는 완춘기고 대내적으로는 희망의 언어입니다. 이게 바로 도광양회의 핵심 구조입니다. 도광양회는 힘이 없어서 참는 전략이 아닙니다. 힘을 쌓기 위해 드러내지 않는 전략입니다. 자, 후진타오는 이 전략을 말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정책으로, 태도로, 그리고 언어로 실행했습니다. 후진타오 시기에 중국은 미국과의 충돌을 끝까지 피했습니다. 대만 문제에서도 군사 문제에서도 무역 갈등에서도 항상 관리라는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건 약해서가 아니라 아직 싸울 때가 아니라고 정확히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최우선 목표는 패권이 아니라 성장과 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과 싸우지 않음으로써 중국을 키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후진타오는 중국 인민에게도 이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방식이 달랐을 뿐입니다. 외부에는 같이 건너가자고 말했고 내부에는 언젠가는 건너갈 수 있다라는 시간의 감각을 남겼습니다. 같은 말, 다른 해석. 이게 중국 외교 언어의 특징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후진타오가 얼마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잘 인내할 줄 아는 인물인지 알게 됐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는 강한 지도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았고 말도 세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그는 분명한 외유내강형 인물이었습니다.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고 자존심으로 결정을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싸우면 손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참을 줄 알았습니다. 만약 그가 내부 권력 투쟁에만 집중했다면 장점인 계열은 훨씬 일찍 정리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권력을 위해 싸우는 대신 중국이라는 국가 전체의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시대에 중국은 인내했고 그 인내만큼 실제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그 시절 중국에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사람들 눈에서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봤습니다. 지금과 너무나도 대비되기에 저에게는 더더욱 그립고 그 시기가 지나가 버린 것이 아쉽게 느껴집니다.